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CNC 공개 문제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기초 해설 1강에 이어서 수기 프로그램의 공구별 절삭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 해설 2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를 잘 학습한 후에는 문제풀이 중심의 공개 문제 강좌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NC 선반은 여러 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 회사별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구조는 이와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주축에 연결된 척이 있어서 이 척의 이 가운데 부분에 공작물을 세팅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공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대에는 공구들을 장착을 해서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절삭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조작반이라고 하는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판넬에 의해서 전반적인 이 CNC 선반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를 받으면 도면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고 있는 환봉과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의 치수가 조금 다릅니다. 지급되고 있는 환봉은 50파이에 길이가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를 여기 도면에 있는 이 치수에 맞추어서 절삭 가공을 한 다음에 작품을 완성시켜서 제출해야 됩니다. 도면에 보면은 여기에 전체 직경이 파이 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받은 파이 50짜리 환봉을 전체적으로 1mm만큼 절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삭을 하는데요. 고정되는 척은 왼쪽에 있고 가공하는 공구는 우측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척에 물려 있는 이 부분은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전부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면과 전면을 나누어서 후면을 먼저 가공을 해주고 뒤집어서 전면을 가공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가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수기 프로그램 한 다음에 중간에 기계를 잠깐 정지시키고 이 환봉을 뒤집어서 전면을 가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 자체를 후면부 가공하는 파일과 전면부 가공하는 파일로 두 개의 파일로 작성을 해서 각각 가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면을 절삭시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 환봉 자체는 50파이에 90m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이 치수가 88일 수도 있고요. 또는 87mm일 수도 있고요. 89mm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유분이 약 1mm에서 2m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 2mm의 여유가 있는 그런 경우 단면 절삭을 할 때는 단번에 이렇게 단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된 공작물의 치수가 2mm 또는 4mm, 6mm 이렇게 다소 많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깎아주는 것보다는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깎아서 이 단면의 치수를 맞춰주는 방법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면 절삭 사이클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공구가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사이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깎아 들어가서 마지막에 정확한 치수까지 깎아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외경 치수를 절삭을 해서 이러한 형상의 모양을 절삭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런 외경을 절삭하는 방법은 황삭 사이클과 정삭 사이클을 이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각각 하나하나 전부 따로따로 가공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사이클을 활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은 이렇게 가공을 시키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공되는 면이 내려오면서 아래까지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활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U1.5, R0.5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U1.5는 여기에 말하는 U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절임량입니다. 얼마만큼의 깊이로 절삭 공구가 들어가서 절삭을 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삭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양으로 다시 복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도피량이 되겠죠. 그래서 절임량, 도피량 지시를 해주면 절임량만큼 진입을 해서 절삭을 하고 도피하고 다시 빠져나왔다가 절임량만큼 진입을 하고 절삭을 하고 도피량만큼 빠져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절삭 가공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형상을 P10과 Q20이라고 지시를 하는 이 안에 N10과 N20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위치를 전부 지정을 해주고 절삭 방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U0.4 이거는 여기에 있는 여유양입니다. 따라서 황삭을 할 때는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전부 다 절삭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여유분을 남겨놓고 절삭을 한 다음에 정삭에 가서 마저 정확한 위치로 절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여유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했죠. U0.4 했기 때문에 이 환봉은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분의 U, 2분의 U 해서 0.2mm가 되겠죠. W 0.2는 이러한 단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Z축으로부터서는 0.2만큼, U 0.4는 X축으로부터는 0.2만큼 떨어져서 이러한 여유를 남기고 절삭을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F 0.25는 이송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회전당 0.25mm만큼 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삭 사이클에서는 황삭 사이클에서 지정을 했던 P10, Q20 여기에 있는 N10과 N20에 지시된 이 부분을 이제는 이러한 여유분이 없이 전부 절삭을 해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송 속도는 F0.15, 다시 말해서 1회전 할 때 0.15만큼 이송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홈 절삭은 처음에 도면을 보면 여기에 후면에서도 이런 홈이 있었고요. 전면에서도 나사부 뒤에 이런 홈이 있고 중간에 이런 홈이 있습니다. 이러한 홈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홈을 절삭하는 홈바이트의 날은 폭이 3mm와 4mm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3mm일 때의 수동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과 4mm일 때의 수동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홈바이트의 폭이 몇 밀리미터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을 해 주어야 실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도면상에 이 홈의 깊이가
16파이고 폭은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이 5mm일 때 홈바이트의 폭이 3mm라고 한다면 먼저 3mm로 한번 절삭을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우측으로 2mm만큼 이동을 해서 다시 절삭을 해주면 5mm가 절삭이 되겠죠.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나사 절삭 사이클입니다. 나사 절삭을 하는 방법에도 그냥 나사 절삭을 하는 G3이라는 준비 기능이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는 이 나사를 절삭하는 과정을 모두 일일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시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이클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절임량만 가지고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사의 규격은 M20에 1.5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M20은 나사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 20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20파이라는 얘기고요. 뒤에 1.5는 피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공구의 위치는 첫째 X좌표 값은 순하사의 바깥지름 20 플러스 피치 1.5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X23점이라는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Z좌표는 1피치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피치가 1.5죠. 그래서 Z는 여기 원점으로부터 1.5가 떨어져 있는 위치가 초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절삭을 할 때 한 번씩 절입되는 양은 여기에 있는 표에 1회 절입량 해서 이렇게 절입을 얼마씩 시킬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치수 M2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0.35 그러니까 7mm가 되는 거죠. 한쪽에 0.35 절입을 하면 양쪽에서 0.35씩 깎아지는 거죠. 그래서 X값은 0.7mm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X 19.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값은 마이너스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깎아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홈의 절반 정도의 위치로 오게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5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홈의 폭이 5mm이기 때문에 절반 2.5mm를 더해서 마이너스 17.5mm까지 이렇게 이송을 하게끔 해주고요. 이송 속도는 피치 값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는 1.5로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19.3에서 두 번째에 있는 0.2 곱하기 2 해서 0.4를 마이너스 시켜주고 x 18.9 이렇게 해서 계속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 절삭 사이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공구별 절삭 과정을 하나하나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반복 학습해서 잘 익혀두시면 수기 프로그램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